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 사건입니다. 이철 씨가 썼습니다. 좀 쉬어가는 책으로 골랐어요. 제목부터가 좀 재밌잖아요. 이 책은 수도 서울이 경성이라고 불리던 시점에 그 공간에서 벌어진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던보이, 신여성, 자유연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때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은 어떠했나 이게 궁금해서 골라봤습니다. 이철 씨가 저자인데 이분 책은 처음 읽어봐요. 1972년생이고요. 대학을 그만두고 1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노동자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경성에서 발생한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경성은 전 근대와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던 공간이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과거 경성에서 발간된 신문과 잡지 이런 자료를 찾아서 책에 쓸 내용을 추렸습니다. 글이 참 친절해요. 쉽게 쓰니까 가독성이 매우 좋죠. 또 궁금증이 들 만한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료 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저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술들을 잘 끌어모아서 아주 예쁜 목걸이를 만들 줄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자는 1920, 30년대를 연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죠.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연애 시기가 도래했다. 이 정도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연애가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미쳤고요. 또 그로 인한 논쟁도 꽤 심도 깊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사건으로 보는 근대 연애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일부에서는요, 연애 주역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기생이 자유연애의 주역이었다면 나중엔 윤심덕 같은 신여성으로 그 주인공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더니만 카페 여급의 사랑 이런 식으로 점차 확산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부가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낭만주의 연애론을 실천하던 신여성들의 사랑과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특히 나혜석에게 눈길이 갑니다. 이혼 고백장, 이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매우 도발적이죠. 그리고 정조유린 고발장, 이건 현대판 미투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3부로 넘어가면 동성애를 포함해서요, 연애 과도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연애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데요. 낭만주의 연애가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는 그 관습과 싸웠다면은 프롤레타리아 연애, 이거는 관습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독립과 혁명의 대의 아래서 행해졌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연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린, 최창익, 박헌영, 이재유, 이런 한 번쯤은 어디선가 역사책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들의 개인사를 엿보는 재미도 매우 쏠쏠한 책입니다. 공식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책에 등장한 신여성들 대부분이 유부남과 연애를 하죠.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됐는데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당시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매우 일찍 했죠.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결혼 연령이 15세였습니다. 남자는 17세였더라고요. 자, 둘째.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수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 돈이나 권력이 있던 집안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배경 지식으로 깔고 이 책을 다시 보면 그 답이, 제가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요. 남자는 대부분 결혼을 한 상태로 유학길에 오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자는 잘 사는 집 또는 뭐 권력이 있는 집안의 딸들은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이 결혼을 할 때 상당수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일본에 도착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 연애와 윤리, 이런 책들이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결혼이든지 간에 연애가 있으면 도덕적인 것이고 연애가 없으면 부도덕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의 결혼, 다시 말해서 부모가 맺어준 짝과 사랑도 하지 않는데 했던 결혼, 이건 부도덕하다라는 논리가 생기죠. 이게 당시 유부남 유학생들에게 고향에 있는 아내를 버리고 일본에서 만난 조선인 신여성과 연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홀가분하게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신여성의 입장에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부남과 만나게 됐던 걸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신여성들은 이화학당 같은 데서 외국인 선생에게서 외국 문물을 배웠죠. 그렇다 보니까 바깥 세상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결혼 상대를 물색할 즈음이 됐을 땐 상대방이 나와 말이 통하는지 이걸 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 통하는 자들, 말이 통하는 남자들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난 또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유부남들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신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자신을 존중해주고 말이 통하는 듯한 그런 남자들은 유부남인 경우가 대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들의 연애가 자살이나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끝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겠죠. 또한 이 책을 보면 신여성과 연애를 했던 남성들,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 관성대로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 자란 대로 나중엔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고충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혜석 같은 경우도 정신병을 앓다가 노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길에서 사망한 걸로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해요. 물론 잘 살았던 여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선택을 했겠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여성들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그들의 삶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목할 점은 자유연애라는 게 당시 언론 매체,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매우 자주, 거의 매일같이 보도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다느니, 바람이 났다느니, 부모가 반대해서 결국 자살을 했다느니, 아니면 이혼을 결혼 해소라고 당시엔 표현을 했나 봐요. 이혼을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신문 지면에 거의 매일같이 실렸다는 거죠. 자, 당시엔 신문이 지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신문에 등장할 만큼 그렇게 신문의 지면이 많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매일같이 자유연애와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됐다. 이건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일제시대 참 암울할 것 같은데, 그때도 사람들은 연애를 했고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자들이 워낙에 쓸 게 없으니까 남의 연애사를 신문 지면에다가 보도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20, 30년대 신문들은 일제 지하의 통제를 받고 있었죠. 세간에 떠도는 연애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마음대로 비판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이 남는 지면을 연애사로 메꾸자 라는 생각이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심덕과 심우진이 자살했던 게 1926년 8월 4일인데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일신보, 당시 3대 일간지라고 합니다. 이 세 신문은 8월 5일자 신문 4회면 거의 전체를 윤심덕과 심우진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데 할애했다고 이 책은 지적해요. 그리고 나서도 8월 내내 이 두 사람의 과거 동정과 연애사에 대해서 사회면의 주요 기사로 다뤘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윤심덕은 논란은 있긴 했습니다만 대단한 스타였고요. 또 이들의 자살은 무척 큰 뉴스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묘하게도 60만세 운동, 그러니까 순종의 장래일을 기해서 조선 공산당이 시작했던 독립운동이었는데, 이 60만세 운동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때와 묘하게 겹치죠. 당시 신문들 모두 다 일제 언론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는다 라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이 당시에도 적용됐던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문의 혹은 잡지의 텍스트만 가지고 사회상을 파악한다 라는 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엘렌 케이, 자유연애 사상을 일본과 한반도 조선 땅에 불러왔던 그 인물, 이 사람이 1926년에 사망을 해요.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이 사람을 추모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해요. 당시 자유연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 사건, 매우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